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분석 중간고사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서 소득 배분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서 경영 합리화를 시키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설립된 과정을 보면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에 최저임금제도 같이 기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사정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시행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 같은 경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 즈음에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1986년 같은 경우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는데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는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나 2017년부터 2018년에 최저임금제는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증가폭이 있었지만 현재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현상입니다. 평균에도 아직 못하더라고요. 1위의 프랑스와 비교해 봤을 때도 2배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에 최저임금제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때 국내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매우 갈렸습니다. 그때 찬성 측의 입장은 최저임금의 효과나 목적과 같이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서 소득 배분을 개선했다.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노동 생산성을 높였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서 경영 합리화를 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측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같이 인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걱정하였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 상여금은 낮아지고 기본급여는 높아지면서 평균적으로 받는 소득은 같게 만드는 이러한 꼼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미국 시애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양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소득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는 소득은 감소하였다라고 통계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똑같은 배경에 따라서 UC 버클리 연구진은 최저임금을 절반 이상 올리지 않는 한 고용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마다 한 산업 전체의 임금 인상은 1% 남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이 많이 갈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요 곡선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형태고요.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있는 형태로 그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자의 잉여 이 B 빼기 C, B 빼기 E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이 B 부분보다 커지게 된다면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잉여보다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잃게 되는 사중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상황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아진 16.4%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꾸준하게 그렇게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잉여가 노동자의 사종 손실보다 클 때는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노동자가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실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봤을 때 2017년에서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연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UC 버클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였고요. 서울대 이중구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도 미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 고용량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